자, 여러분들 이제 또 다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저번 시간에는 고려의 대외 관계 이제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문벌 귀족 사회와 그 문벌 귀족 사회가 어떻게 동요하게 되는지를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업을 하기 전에 이 문벌 귀족이 용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낯설죠. 귀족은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귀족, 잘 사는 사람. 문벌은 뭘까? 여러분들 이 문벌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학벌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봤을 거예요. 학벌이 좋다 이런 거. 학벌은 뭐 서울대, 뭐 고려대, 연세대 뭐 이렇게 이제 이름 있고 명망 있고 유명한 대학교 출신 사람들이 뭐 서로 막 이끌어주고 막 챙겨주고 어떤 그런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학벌이라고 하면은 어떤 대학교 인맥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의미를 하죠. 좋은 대학교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인맥. 그렇다면은 학벌은 학교와 관련된 어떤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문벌은 무엇일까요? 문벌은 학교가 아니라 가문, 그러니까 좋은 가문에서 나오는 어떤 인맥 관계, 그로 인해서 형성되는 어떤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벌 귀족은 뭐다? 가문이 굉장히 좋은 귀족이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자, 이 문벌 귀족은 어떤 애들이었는가? 일단은 문벌은 고려 전기의 지배층이었다. 그래서 주로 몇 품이었냐? 지금도 공무원들은 보면은 뭐 9품, 7품, 5품, 3품, 1품 이런 거 있는데 9급, 7급, 5급, 3급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도 9품, 7품, 5품 이렇게 있었어요. 이 문벌 귀족 고려 전기의 지배층은 주로 5품 이상의 특권을 누리는 고위 관료였대요. 어떤 특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우리 아빠가 문벌 귀족이야. 5품 이상이야. 그러면은 그 아빠한테서 이제 태어난 아들은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집니다. 뭐냐? 이 아들내미가 관직에 진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관직에 진출하려고 하면은 시험을 봐야 되죠. 과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과거 시험 말고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아빠를 잘 만나면은 낙하산,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음서제라고 하는 게 있었죠. 좋죠. 아빠 잘 만나가지고 시험 안 보고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거, 이 아빠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일하면서 월급 개념으로, 연봉 개념으로 땅을 받는데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 땅을 이 아빠가 퇴직을 하면은 반납을 해야 되지만 이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은 이 땅을 반납을 안 했어. 퇴직을 해도 자손에게 상속을 했어요. 토지를 상속을 했다. 그래서 얘네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는 거죠. 요거를 공,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벌 귀족들은 어떻게 정치적으로는 음서제를 통해서 정치에 진출을 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지워졌네. 상속이 가능한 공, 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들끼리 아주 잘 살고 있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좋은 특권을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고 싶어 했을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나눠 갖고 싶어 했을까? 바로 자기들끼리만 나눠 갖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계속 결혼하고 상호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동안 우리의 조상님들이죠.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귀족놈들에게 토지,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무거운 조세, 세금이죠. 세금을 부담하느라 이거 허리가 이제 등골 빠지게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요 관리들 중에는 문벌 귀족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 이 5품 이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 5품 밑에 9품, 7품 이런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막 과거제를 통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관직에 진출을 하는 관료가 있었을 겁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 새롭게 진출한다 라고 해서 신진 관료라고 부릅니다. 자, 얘네들 과거제를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했죠. 얘네들은 아주 철저한 능력파예요. 능력 중심. 왜?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갈고 닦아 시험을 쳐서 통과했으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문벌 귀족 시험을 안 봐도 낙하산으로 떵떵거리면서
먹고 살고 걱정 없는 이 문벌 귀족들 좋게 보였겠어요? 아니죠. 굉장히 안 좋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신진 관료들은 이 능력 없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사는 이 문벌 귀족 굉장히 디스를 하고, 문벌 귀족 입장에서도 하하 어디 이렇게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막 이런 애들이 어디서 우리에게 이렇게 깝죽거리나 라고 하면서 신진 관료 굉장히 무시하고 억누르려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문벌 귀족과 신진 관리가 대립을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킨 이자겸의 난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묘청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경으로 수도로 옮기자라고 하는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어요.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요거 이제 자세한 내용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자겸의 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 이자겸은 누구냐? 문벌 귀족이죠. 이자겸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문벌 귀족인데, 귀족 중에서도 귀족, 아주 위세가 아주 잘 나고 권력 많은 문벌 귀족이었어요. 얼마나 그랬냐? 얘는 그 왕이 있으면은 이 왕에게, 이자겸에게 딸이 3명 있었어요. 근데 딸 중에 한 명을 왕에게 이제 시집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권력이 높았겠어요. 자기 딸이 이제 왕비인데, 응? 근데 이 자기 딸내미와 이 예종 사이에서 응애 아기가 태어났어요. 인종. 얘가 왕이 됐어요. 이 인종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죠. 이자겸은 생각해요. 이 인종이 다른 사람, 다른 집안의 딸과 결혼하면은 내 권력이 줄어들 텐데 어떡할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 동생들, 자기 딸들 2명을 인종에게 이렇게 시집을 보내는 거죠. 인종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의 동생들, 이모들이랑 결혼을 하게 된 거야. 이상하죠. 이자겸은 이렇게 왕과의 거듭되는 혼인을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시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유력한 외척 가문인 경원 이씨의 누구? 이자겸이 최고 권력자로 행사를 하였다. 요 이자겸이 있는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일도 있었지. 자, 이자겸은 왕태자, 그러니까 왕자와 똑같은 예우를 받았으며 자기의 생일을 인수절, 개천절, 제헌절 이런 것처럼 명절로 부르게 하였다. 남의 땅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종들을 시켜 마차를 약탈해 자기의 물건처럼 실어 날랐다. 아주 못된 놈이죠. 또 대외적으로 요 시기에 저 북쪽에 있었던 여진족들이 굉장히 힘이 세지면서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고, 거란을 멸망시키면서 송나라를 공격해서 중국의 송을 남쪽으로 쫓아내 버리고, 세력이 커진 금나라가 고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하자. 우리가 임금을 할 테니 너는 우리들의 신하가 되어라. 졸개가 되어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고려는 어떻게 한다? 전쟁을 한다? 아니면 굴복을 한다? 굴복한다 했었죠. 왜? 이때 지배층이 누구? 이자겸이었다고. 이자겸 입장에서는 전쟁을 해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가진 이 부와 명예, 권력이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전쟁을 하자고 하겠어? 그냥 그냥 자존심 상하더라도 부하합시다. 까짓것 형님 한번 하죠. 이렇게 강력히 밀고 나가면서 고려가 금과의 군신 관계를 체결하는데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야. 임금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자겸 별로 안 좋겠죠. 왕도 아니면서 이렇게 권력은 엄청나게 많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또 젊은 신진 관료층도 이자겸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인종과 젊은 관료층은 힘을 합쳐가지고 이자겸을 제거를 시도를 하나 실패를 합니다. 네, 사전에 들통이 나요. 그래서 오히려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살고 있는 궁궐에 불도 지르고 화살도 쏘고 그렇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자겸은 여기서 패배해요. 왜? 인종이 이자겸의 부하였던 척준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이자겸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거든. 그래서
이자겸을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자겸은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라고 했었죠. 이자겸의 난, 이자겸을 제거함으로써 문벌 귀족의 힘은 줄어들었을까? 강화되었을까? 강화되지는 않았겠지만 줄어들지도 않았어요. 문벌 귀족들은 이 이자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벌 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진 관료층이 도전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요거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해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다. 수도를 서경으로 옮긴다. 원래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어요. 개경 뭐 한 이쯤, 평양 이쯤. 평양은 옛날엔 서경, 고려시대엔 서경이라고 불렀다. 여기는 개경. 배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묘청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난을 일으켰는가? 이자겸의 난 이후에도 국내적으로는 이 문벌 귀족들이 놀라지 말아요, 여러분. 자, 이자겸의 난 이후에도 국내적으로는 누가? 문벌 귀족이 권력을 독점하고 높은 관직을 다 차지하고 땅들은 다 자기들이 먹고 권력을 독점을 하고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저 어떤 애들 북방의 오랑캐 여진족이 세운 나라 금나라에게 굽신거리면서 살고 있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라냐, 응? 나라 꼴이 이게 뭐냐, 막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 거야. 특히 어떤 사람, 묘청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어요. 이 승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나라냐 하면서, 우리 고려가 언제부터 저 여진족에게 굽신굽신거리면서 막 살았냐라고 하면서 이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되돌려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 고려의 수도였던 이 개경의 기운이 약발이 다 떨어졌으니, 개경의 약발이 떨어졌으니 새로운 기운, 뭔가 조금 더 이제 기운이 충만한 새로운 곳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 거기가 어디냐? 서경이다. 이 서경은 기운이, 땅의 기운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자, 다른 말로 천도를 하자, 이런 거예요. 이것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냐? 자, 승려, 묘청을 중심으로 한 서경 세력들은 칭제 건원, 무슨 내용이냐? 칭제, 왕을 황제라 칭하고, 그래서 칭제예요.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자고 합니다. 연호는 달력이에요. 예전에는 중국으로부터 달력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존심 상하게 왜 중국에서 달력을 받아서 사용하냐? 우리도 우리끼리 달력을 만들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고려의 왕을 황제라 칭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곧 황제의 나라다, 이거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칭제건원을 주장하고 서경으로 천도, 수도를 옮기자고 주장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 서경 세력이 수도를 천도하자고 주장하면은 개경 세력들은 수도를 바꾸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겠죠. 왜? 이 개경에서 그 전까지 이제 집도 있고 친구도 있고 자기 땅도 있고 세력 기반도 있는데 수도로 옮기면은 완전 약화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개경 세력들은 수도천도 굉장히 싫어했어요. 대표적으로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부식 등의 개경 세력의 반대가 굉장히 격렬해졌기 때문에 결국 이 운동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묘청 등 서경 세력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 오히려 반란을 일으킵니다.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나 김부식의 관군에게 결국 진압이 되게 되니 이것이 실패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의 의의는 뭐냐? 당연히 이 개경 지역의 문물 귀족들의 권력 독점에 대해서 반발했던 누구? 서경 세력, 신진 관료들의 어떤 반대 운동이었다, 이런 거면 돼요. 하지만 이 운동이 실패하게 되면서 고려 사회의 모순, 불합리한 구조는 더욱더 심화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활약했던 신채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크게 볼까? 이제 자, 석영천도 운동은 조선 역사 일천년례 제1 대사건이다. 그러니까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다. 이 운동은 뭐냐? 전통 사상과 불교에 맞선 전통 그리고 불교에 맞선 유교의 승리이면서 어떤 거 진취 사상에 맞선 뻗어나가고 새롭게 개혁하고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진취 사상에 맞선 보수 사상의 승리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리비리해져 가지고 일본 놈들에게 먹혔다. 만약에 묘청이 승리했다면 조선의 역사는 더욱더 독립적이고 진취적으로 발전했을 텐데 아이 참 안타까워라 뭐 이런 거지. 이게 뭐라고?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이 그렇다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오늘 이번 시간에는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도 살펴봤고 이자겸의 난도 살펴봤고 문벌귀족도 살펴봤어요. 문벌귀족 어떤 거?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 정치적으로 시험을 보지 않는 음서제, 상속 가능한 공음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불만을 품은 신진관료가 반발한 거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빠이.